우리 주변에 보면 왜 같은 나이여도 누구는 젊게 보이고 누구는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일까요?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자신의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안이냐 동안이냐에 상관없이 실제 겉모습이 늙어 보인다면 실제 몸속도 늙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몸속의 노화가 피부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체질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평생 자신의 나이보다 더 빨리 노화를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피부세포의 교체 주기가 4에서 5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한두 달만 노력해도 쉽게 피부의 노화는 노력하면 젊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에 대한 인생 조언은 마키타 젠지 박사의 저서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100년 식사입니다. 노화의 메커니즘에 대해 30년간 연구해온 마키타 젠지 박사는 몸속 노화나 질병은 어떤 공통된 메커니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노화의 메커니즘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서 이 책에서 추천하는 늙지 않는 식사법으로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여러분이 몇 살이라도 상관없이 지금보다 젊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AGE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존재하는데 AGE야말로 활성산소를 능가하는 노화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만의 주범이 고기가 아닌 탄수화물이나 당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탄수화물 식품에 AGE를 다량 발생시키는 조리법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노화를 더욱 촉진시킬 뿐입니다. 한번 축적된 AGE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동만으로 살을 빼기 어렵듯이 먹는 음식과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 AGE의 양을 조절해서 먹는다면 짧게는 1주에서 2주 후부터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은이는 홋카이도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3년부터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을 도쿄 긴자에 열고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현대인들이 음식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 정보부터 건강 정보까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닌 유병장수의 시대에 들어섰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는 없을까? 나는 노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30년간 연구를 해오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몸의 노화는 어떤 공통된 메커니즘에 의해 일어난다. 노화는 당화가 일으키는 AGE에 의한 것으로 AGE란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고기 표면에 열 처리를 하고 굽거나 하면 고기가 노릇노릇 구워지는데 그 부분을 AGE라고 한다. 세계 곳곳에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상에 관련해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키나와는 인간의 수명을 기준으로 2개 집단이 존재한다. 먼저 장수로 유명한 북부 지역이다.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두부와 여주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등 전통적인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콩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흡사한 역할과 함께 항산화 작용도 일으킨다. 이와 반대로 남부 지역은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패스트푸드나 통조림, 햄을 많이 소비한다. 더불어 비만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심장 질환으로 인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다. 패스트푸드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AGE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늙기 시작한다. 몸을 늙게 만드는 것이라고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연구하는 항노화 의학에서 지금까지 주목해온 것이 산화였다. 산화에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이 밝혀졌다. 사과 껍질을 벗겨놓으면 표면이 갈색으로 변한다. 그 이유는 사과 표면이 산소와 만나 산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받아들인 산소 중에 2~3% 정도 활성산소가 된다. 그로 인해 우리 몸은 노화되는 것이다. 한편 산화 이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당화이다. 당화는 몸이 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팬케이크를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우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 하지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당화하며 우리 몸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산화는 몸이 녹은 상태이고 당화는 몸이 탄 상태이다. 당화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반응을 말한다.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에이즈라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나쁜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생성된 AGE는 몸속에 점점 쌓이면서 온갖 질병을 촉진하고 노화를 일으킨다. 피부의 기미나 주름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노화뿐 아니라 암이나 동맥경화, 골다공증, 알츠하이머, 백내장 등 나이가 많을수록 걸리기 쉬운 병도 AGE가 원인이다. 노화의 최대 원인은 산화뿐만 아니라 당화에 의해서 생기는 AGE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화에 의해 생기고 노화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인 AGE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AGE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좀 어렵지만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한다.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생성되는 물질의 최종 반응물이다. 단백질과 포도당을 동시에 가열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로 든다면 모두가 좋아하는 요리인 튀김, 스테이크, 빵, 케이크, 토스트, 타코야끼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노릇노릇하서 그을린 색깔을 띠고 있다. 이런 노르스름하게 구운 빛깔이 들어갈 때 그때 생기는 것이 AGE이다. 이 구운 빛깔을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부른다. 메일라드 반응은 식품의 맛이나 향 보존에 영향을 준다. 특히 메일라드 반응은 4가지 특징이 있다. 노르스름한 황갈색을 띈다. 반짝이는 윤기가 있다. 단백질을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AGE로 변한 단백질은 몸속에 오래 남아있는다. 요리 중에 북경오리를 본 적이 있다면 메일라드 반응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북경오리는 뜨거운 오븐에 가열한 요리다. 특히 겉면이 노릇노릇 구워서 캐러멜 같은 갈색의 반짝이는 육질을 띠고 있어서 더욱더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바로 이것이 메일라드 반응으로 갈색 부분에 AGE가 대량 함유되어 있다. 된장이나 간장도 콩, 단백질, 당화 반응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도 AGE가 많이 들어있다. 당화에 의해 생기는 AGE는 우리 몸 전체 단백질을 쌓이게 해서 악영향을 끼친다. 신체 중에서 특히 AGE가 쌓이기 쉽고 노화가 진행되고 쉬운 곳이 있다. 피부의 토대나 관절, 연골을 만드는 콜라겐 섬유이다. 전신의 단백질로 축적된 AGE는 신진대사에 따라 교체될 때 같이 사라진다. 혈액이나 피부 표면은 노화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지 않은 곳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적은 기간의 교체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신진대사의 속도가 느린 곳은 AGE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기 쉬운 부분이다. 피부 깊숙이 있는 진피나 혈관을 만들고 있는 콜라겐 섬유는 신진대사로 교체되는데 평균 15년이 걸린다. 반면 안구의 수정체를 구성하고 있는 크리스탈린이나 관절, 연골을 만드는 콜라겐은 평생 교체되지 않는다. 한번 진행된 AGE화가 원래대로 돌아올 일은 없다. 즉, 노화가 진행되기 쉬운 부분이다.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피와 진피를 당화에 진행해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적인 피부는 얇고 매끈한 표피, 적당한 두께와 탄력성 있는 진피와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AGE가 진행되면 두껍고 거칠거칠한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을 잃은 진피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된다. 거기에 주름이 생기고 가 쌓인 곳에는 갈색 얼룩이 생긴다. 이것이 피부 노화 현상이다. 피부가 누렇고 칙칙한 것은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피부 표면에 멜라닌 색소가 쌓인 것과 진피세포의 당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외선은 AGE의 양을 크게 늘리기 때문이다. 빵이나 고기 등이 익으면 맛있게 보이는 노르스름한 색을 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맛있게 보이는 음식 표면에 다갈색의 다량의 AGE가 포함되어 있다. 그 때문에 당화가 진행되면 피부도 누렇게 변한다. 고령인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골다공증이나 변형성 관절증에도 당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뼈에도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콜라겐 섬유는 세 가닥이 서로 얽혀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강도와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얽혀 있는 세 가닥 중 두 가닥의 콜라겐 섬유 사이에 에이지가 생기면 강도가 약해지고 탄력성도 떨어져서 쉽게 끊어지거나 터지게 된다. 이로 인해 뼈의 토대는 무르거나 딱딱해지면서 변형을 가져온다. 게다가 AGE는 뼈를 만드는 세포에도 달라붙어 버린다. 그러면 뼈의 칼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침착하기 어려워져 결론적으로 뼈는 단단함을 잃어 약해진다. 인간의 몸은 37조 개가 넘는 세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세포의 하나하나마다 쉴 새 없이 산소와 영양소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혈액과 혈관 덕분이다. 혈관의 노화에도 AGE가 큰 영향을 끼친다. 몸속의 수많은 혈관 중 특히 동맥이 가늘어지거나 딱딱해지고 막히는 것이 노화의 원인이 된다. 혈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세포 에너지 공급이 막히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혈관 역시 피부처럼 콜라겐 섬유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단백질에 AGE가 쌓임으로써 혈관은 탄력과 생기를 잃고 무르고 딱딱해진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AGE다. 동물체 내 모든 조직에 분포하여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다. 대식세포는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서 소화하여 그에 대항하는 면역 정보를 림프구에 전달한다.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과 AGE가 결합하면 이런 대식세포를 격퇴한다. 그 잔해가 동맥벽에 부풀어 오르듯이 부착된다. 벽에 붙은 덩어리는 점점 커져서 혈관의 내벽을 좁히거나 핏덩어리가 되어서 혈관을 막히게 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희미하게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거나 밝은 곳에서도 눈이 부시는 등 보기 힘든 이러한 증상들은 백내장의 전조 현상이다. 백내장은 45살 이상이 되면 증가하는 병이다. 노화가 원인으로 밝혀진 노인성 백내장도 실은 당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평생 한 번도 교체되지 않는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다. 그중 하나가 안구의 수정체인 크리스탈린이다. 이 크리스탈린은 나이가 들거나 자외선 때문에 당화되어 AGE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정체가 혼탁해진다. 당화의 진행을 얼마나 더 늦출까가 백내장을 막는 데 중요하다. 치매의 원인에도 당화가 관련되어 있다. 치매 약 80%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해 생긴다. 유전적인 것은 전체에서 거의 0.1% 정도이다. 그 외는 오랫동안 생활 습관에 따른 AGE화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많은 병이 당화에 의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당화가 진행될 사이 AGE는 어디서 생성되는 것일까? 매일 조금씩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만 실은 음식물에도 함유되어 있다. 식사할 때 AGE는 몸속에 축적된다. 식품에 함유된 AGE 중 10% 정도는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남는다. 소화되지 않았던 AGE는 장에서 흡수되어 몸 전체에 축적된다. 신장이 잘 기능되고 있다면 이제 대부분은 소변과 함께 최대로 배출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도 최종적으로는 섭취한 양의 0.6에서 0.7%는 체내에 남는다. 걱정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루에 3회 식사를 1년 동안 하면 1000회가 넘는다. 게다가 체내에 한 번 축적된 AGE를 자력으로 배출할 수단은 거의 없다. 말 그대로 먼지도 오랜 기간 쌓이면 산이 되는 것처럼 점점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만다. AGE의 양은 식재료에 함유된 양뿐 아니라 조리 방법이나 식사 시간 그리고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변화가 많이 있다. 음식에 따라 AGE의 함유량은 크게 변한다. 우선 AGE를 대량 함유된 식품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화를 진행시키는 나쁜 음식 3가지는 다음과 같다.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베이컨, 프라이드 포테이토,
아침마다 브런치에 간단하게 먹는 소시지와 베이컨은 실제로 많은 양의 AGE를 함유하고 있다. 게다가 소시지와 베이컨을 구워서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켰으니 AGE의 양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AGE의 양을 일일 최대가 7000KU다. 간장과 설탕을 함께 넣어 볶는 조리법도 AGE가 대량으로 생산된다. 드레싱은 간 만든 것을 추천하지만 신선하고 맛있는 채소나 어패류라면 일부러 드레싱을 하지 않아도 좋다. 만약 드레싱을 곁들여 먹을 거라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소금, 후추, 레몬즙을 추천한다. 특히 식초나 레몬에는 AGE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을 굽기 전에 뿌리거나 먹을 때 묻히도록 하자. 우리가 무심코 먹는 커피 한 잔에도 AGE가 있다. 특히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나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AGE가 크게 달라진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갓 내린 블랙 커피다. 커피에 우유를 넣으면 AGE 양이 4배로 증가한다. 거기 설탕을 넣으면 5배, 특히 인스턴트 커피는 갓 내린 블랙 커피에 비해서 AGE가 3배로 높아진다. 또 커피 메이커에서 커피를 내려서 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온할 경우 1시간이 지나면 갓 내린 블랙 커피의 8배 이상이 된다. 만들어 놓은 커피는 피하도록 하자. 빵이나 케이크, 와플처럼 군침을 돌게 하는 노르스름한 색이 있는 음식에는 AGE가 많이 있다. 주식 중에서도 AGE가 적은 것은 밥이다. 한 끼 식사의 평균적인 AGE 양으로 밥과 비교하면 토스트는 3배, 콘플레이크는 8배, 파스타는 12배 정도 높다. 특히 빵과 케이크는 75배, 와플은 96배나 AGE를 섭취하게 된다. 유제품 중 치즈를 주의해야 한다. 치즈는 숙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AGE의 기초인 당질과 단백질이 같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우유, 요구르트, 크림, 모차렐라 등 오랜 기간 숙성시키지 않는 것은 괜찮다. 계란은 수치가 낮은 편이어서 추천하는 식품이다. 이왕이면 기름을 두르고 과열해서 만든 계란 프라이보다는 삶은 계란이나 온철란을 먹자. 계란 프라이는 삶은 계란의 약 6배 정도 AGE의 양이 증가한다. 언제나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식사를 통해 AGE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AGE를 억제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특히 비타민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비타민 B군 중 B1이나 B6에는 AGE를 억제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타민 B1은 피곤하거나 어깨 결림에 좋은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저리거나 붓고 온몸이 무기력해진다. 다음은 비타민 B6이다. 이것은 장내 세균의 합성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부족해질 일은 많지 않지만 항생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장내 환경이 나빠질 경우에는 반드시 섭취해줘야 한다. 부족하게 되면 설염, 구내염, 구강염 등이 나타난다. 특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소고기와 달걀간, 굴, 꽁치, 바지락, 청어, 바나나, 마늘 등에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므로 과도하게 섭취했다면 소변으로 배출된다. 대량으로 섭취해도 체내 남지 않는다. 식사 때마다 섭취하도록 신경 쓰자. 비타민 B군은 서로 도우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B군 모두를 함유한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비타민 C는 체내 활성산소와 관련해서 무해시키는 비타민이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도 소변과 함께 배출된다. 미용이나 건강에 효과가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폴리페놀에도 강력한 젊음을 되찾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그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는다. 이 가운데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은 녹차에는 카테킨, 포도주의, 라즈베리, 롤, 양파의 쿼세틴 등이다. 또 과일에 많이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콩에 많이 들어있는 이소플라본도 폴리페놀의 일종이다. 폴리페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레드와인 때문이다. 프랑스에는 버터나 크림 등의 동물성 지방 섭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 사망률이 낮다.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지만 연구 결과 프랑스인이 즐겨 마시는 레드와인의 폴리페놀이 동맥경화의 원인인 나쁜 콜레스테롤 산화를 방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음료는 녹차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녹차의 성분 중 자주 듣는 카테킨 역시 폴리페놀의 일종이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초콜릿에 함유된 카카오 폴리페놀이다. 레드와인보다 10배 함유량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오래 살기로 유명한 세계 1위인 프랑스 여성도 세계 2위인 미국 여성도 초콜릿을 많이 먹는다. 최근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카르노신이라는 황산화 물질이다. 근육이나 뇌에 많이 존재한다. 식품으로는 닭고기, 가다랑어, 참치, 장어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철새가 장거리를 계속 날거나 참치가 엄청난 속도로 헤엄쳐 다니는 것도 카르노신의 파워 때문이다.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피로감을 개선해 주기 때문이다. 빨리 늙고 싶지 않다면,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질의 식품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 혈당치가 계속 높으면 혈액 중에 단백질이 속속 당과 결합하여 에이즈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당질을 제한하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아도 괜찮다. 3대 영양소 중에 지질과 단백질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한다. 인간의 몸에는 당질을 축적해 놓고 필요한 양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 수렵이나 나무의 열매를 채집하면서부터 살았던 인체이므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주식을 먹는 현대에서는 분명 당질을 과잉 섭취하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제한해야 되는 것이 달지 않은 당질이다. 곡물이나 감자류에 함유된 전분을 대표하는 당질로 복합당질이라고 부른다. 주식에 많이 함유되어 일상적으로 많이 섭취하기 쉽다. 단순 당질 정도는 아니지만 소화, 흡수가 빨라서 먹고 나서 15분 이내 혈당치가 오르기 시작한다. 덮밥류나 우동, 국수, 카레 등의 단품 메뉴를 피하고 감자류의 반찬을 삼가도록 하자. 특히 외식을 하거나 배달해서 먹는다면 라면과 김밥, 돈가스와 우동 등 당질이 많은 식품끼리 세트로 파는 메뉴는 피하도록 하자. AG가 체내 단백질에 축적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세포 레벨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알려졌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1조 개 정도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 그리고 새로운 세포는 DNA에 담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DNA AG가 축적되면 이 DNA의 수복이나 복제 등의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제하는 데 에러가 일어난다. 이로 인해 암세포가 생기는 것이다. AG가 암세포 전이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전이란 암세포가 혈액이나 림프액과 함께 이동하여 새로운 암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 중에 포도당이 늘어나서 혈당치가 오른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간장 근육에 포도당이 침투된다. 더 이상 축적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지방세포의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바로 이것이 살이 찌는 메커니즘이다. 고기를 아무리 마음껏 먹는다 해도 밥이 없으면 허전하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 고기를 먹고 나서 냉면이나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다. 꼭 밥이 아니더라도 라면, 피자, 스파게티, 빵 등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은 혈당치를 높이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다면 가장 피해야 될 음식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맛있는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아침이나 점심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면 저녁에는 가급적 먹지 말자.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면 조절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혈당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정상인은 빵이나 케이크, 탄산음료를 많이 먹어도 식후 혈당치가 140을 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이런 음식을 먹고 나서 1시간 후에는 혈당치가 급상승한다. 이렇게 급상승하게 되면 혈관이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공복 시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식후 혈당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운동을 해야 한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다. 밥을 먹고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치가 내려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육아로 바쁜 주부, 공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학생,
야근과 회식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직장인 등 현대인들은 제대로 잠을 자기가 어렵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살이 찔 수밖에 없다. 잠을 줄이고 활동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살이 빠질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신체 내에서는 지방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지방 조직의 양이 증가하면 일정한 지방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 렙틴 분비로 식욕을 감소시키고 체내 지방 합성을 줄이는 동시에 베타 산화를 촉진하여 에너지 소비와 열을 방출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정상인의 경우 렙틴은 불필요한 체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 저항성 상태가 되어 아무리 렙틴이 분비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체중이 늘어난다. 살을 빼고 싶다면 먼저 제대로 숙면해야 한다. 특히 렙틴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가장 많이 분비되므로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모가 늙었는데 몸속만 건강하고 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화가 진행되어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영양이 몸 구석구석 골고루 퍼지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피부와 모발은 윤기와 탄력을 잃게 된다. 겉모습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는 것은 동맥경화나 골다공증, 알츠하이머, 백내장 등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세계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와인은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수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최고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부인병 등의 치료에 와인을 마시게 했다는 기록도 있다. 레드 와인의 떫은 맛은 항산화 작용이 있는 카테킨이 와인을 저장하는 중에 중합되면서 만들어진다. 와인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심장병, 뇌질환, 암 예방에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긴장감을 없애주고 혈압을 내린다. 와인을 매일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56% 낮았다는 조사 연구도 있다. 소량이지만 당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인공적인 단맛이 있는 것보다 떫은 맛이 느껴지는 것을 추천한다. 한두 잔에 적당량만 마시자. 같은 양의 물과 함께 마시면 다음날 알코올이 몸에 남아있지 않고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효과와 가격은 관계가 없으므로 가격이 싼 와인이어도 괜찮다. 깨는 고대부터 만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향신료의 일종이다. 고대 인도에서는 불로장생의 약으로 귀중히 여겼고 고대 아라비아와 유럽에서는 한 알에 낙타 한 마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참깨는 고소한 향이 강해 소량을 사용해도 충분한 맛이 난다. 참기름은 다른 식용유보다 불포와 지방산이 많아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비타민 B1, B2, 철분, 칼슘 등이 많이 있다. 특히 비타민 B1은 체내에서 당화를 억제하는 AG에 대한 노화 피해를 예방해준다. 또한 대파와 양파는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있어서 항생물질이 없던 시대의 약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좋은 식재료이다. 오늘은 우리 실생활에서 항노화를 유지하고 몸속 건강까지 지키기 위해 매일 무심코 패턴대로 먹던 식생활 습관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충분히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기는 불고기보다는 샤브샤브처럼 타지 않은 고기를 주로 먹도록 하고 저녁엔 밥보다는 채소를 듬뿍 먹기, 하루 한 잔 정도의 가벼운 와인, 그리고 꾸준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몸속 AG를 낮추는 생활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